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오늘도 케이스 좀 하나 설명드리려 해요. 예, 과거에 제가 사직서 알고도 잘 쓰자. 여기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사직서를 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처음엔 사직서 쓰고 오셨을 때 반신반의했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직서가 전부 무효로 인정받고 철회까지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시면서 사직서를 좀 잘못 쓰신 경우라도 이렇게 좀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 내가 어디 지점쯤에 와 있나, 또는 사직서를 굳이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례는요, 항공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항공사가 대형 항공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항공사들도 좀 많습니다. 작은 항공사들에서는 이제 항공 이렇게 팀을 좀 조직해서 운영을 해요. 정비사 몇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운항하시는 분들 몇 명, 이런 식으로 운항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비 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 항공팀 전체, 파일럿을 비롯해서 정비사들까지 전부 다 사직서를 쓰게끔 요구한 사안이에요. 이제 항공팀장이 팀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죠. 사직서를 너희가 다 써야 된다. 그러나 다 사직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재밌죠. 사직서를 쓰지만 다 사직하는 건 아니다. 특히 이제 파일럿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당신들 같은 경우 이번 우리가 허가 문제는 정비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긴 하지만 그 재채용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해요. 물론 그 문제를 일으킨 정비사 몇 명은 선별해서 해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전체 사직서를 쓰게 하는 거라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정비팀과 운항팀, 그러니까 파일럿들 전체가 다 사직서를 썼습니다. 실제 일단 이렇게 사직서를 쓰고 나는데 이제 약간 회사 입장이 약간 기우뚱해진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희 의뢰인의 파일럿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직서를 썼지만 사직할 의사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직서에 신청하는 날짜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근데 이제 사직서를 쓰고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사직서를 받았던 팀장이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해 달라, 팀장에게 말을 했더니 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직서를 받아오라고만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의뢰인이 이제 많이 놀란 거죠. 이거 내가 진짜 이러다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인사팀에도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사직서 이거 다 찢으라고, 처리한다고 막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침묵을 하죠. 한동안 침묵을 하다 이틀 후에 다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내보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사건은 쟁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사직서를 일단 썼잖아요. 그리고 제출했잖아요. 이 사직서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이 사직서가 정말로 사직을 하려고 썼느냐, 이 쓴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직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사직서를 받음으로써 해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느냐, 이것도 본단 말이죠. 서로 이 쌍방이 맞아야 돼요. 나는 사직하지 않겠다, 얘도 계속 나랑 일을 하겠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데 사직서는 썼다. 이게 참 웃긴 경우죠. 두 번째로는 이 사직서가 그래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직서를 오케이 수리해주기 전에 막 철회했잖아요. 연락하고 찌질하 그러고.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철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철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청약입니다. 청약. 근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을 청약이 아니라 사직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통지와 청약, 말 한 끗 차이죠. 통지는 나 이렇게 하겠소, 끝이에요. 철회가 안 됩니다. 하지만 청약은 이렇게 하겠으니 허락을 구합니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좀 다르죠. 결이 약간 달라요. 그럼 쟁점이 뭐가 되겠어요? 저희가 철회는 유효하게 했단 말이에요. 수리가 되기 전에. 이게 사직의 통지냐 청약이냐가 되겠죠. 쟁점. 이거는 이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비진이 의사가 인정이 되어졌고 사직의 철회도 인정이 되어졌어요. 두 가지 다 인정이 되어져서 결론은 부당해고로 난 사건입니다. 비진이 의사로 인정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요, 솔직히 이제 사직서를 받았던 그 팀장이 이제 노동위원회 때부터 꾸준하게 증인으로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하게끔 유도를 했고, 증인으로 나와주셨고, 실제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알기로도 사실 선별적인, 특히 정비 쪽의 문제였지 이 파일럿들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이제 의뢰인한테는 채용이 계속되리라는 거를 말해줬다.
이런 사정을 충분히 얘기해줬고 회사도 그러므로 그런 사정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뭐 증언도 유력했고요. 그 다음에는 철회 부분 있잖아요. 청약으로 본 부분. 왜 어떻게 이게 사직의 통지가 아니라 청약으로 봤냐면은 사실은 회사가 조금 자살거를 좀 넣었죠. 사직서의 양식 자체가 청약에 준하는 양식이었어요. 결제의 라인 또한 이렇게 해서 대표까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직서 포맷 자체가 청약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팀장이 사실상의 사직서를 수리할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낸 순간 승낙이 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의사이합치가 발생한 것이다. 야, 그럼 너희가 대리권을 이쪽한테 인사 권한을 줬다는 걸 증명해봐. 증명 못해요. 사실 그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사직서의 결제 양식에도 대표이사가 마지막에 서명하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약 자체가 수리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일 전에 유효하게 철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쓰고도 이렇게 구제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사는 사실 원체 어려워요. 자꾸 이제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사는 너도 알고 니도 알고,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결국 주장하는 노동자가 해야 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상대의 내심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사직서를 쓸 때는 꼭 이중 계약이나 녹취라도 좀 하나 해두세요. 왜 이런 사직서를 쓰게 되는지. 사직서를 쓰고도 이렇게 살아난 케이스, 뭐 저희도 뭐 1년이면 몇 건 보지 못해요, 이런 사건은. 그 정도로 사직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썼어도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저희 방송을 사직서 쓰고 곧장 보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자 하나 빨리 보내셔야죠. 그러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김놈사TV에서는 사직서를 쓰고도 살아난 케이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케이스 있으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도 제일 와닿는 게 아무래도 케이스겠죠. 여기 대해서 좀 질문 질의사항 있으면은 저희 그 카페 질의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